안녕하세요, 태가트입니다. 오늘은 도트 사이트의 재원을 보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자료는 endpoint conf m5에 대한 재원입니다. endpoint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앞쪽은 요약본이라서 넘어가고 뒤쪽 우리가 봐야 될 정확한 재원에 대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화면을 제가 좀 확대를 해서 잘 보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광학적 사양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작 원리는 LED를 이용한 반사식 콜리메이터 사이트라는 거죠. 이거는 우리가 흔히 도트 사이트를 반사식 도트 사이트라고 하는데 리플렉션 사이트라고도 많이 얘기하는데 같은 뜻입니다. 그리고 배율은 1배율. 다음 도트 사이트의 사이즈는 도트의 사이즈는 2모아. 모아는 미니노브 앵글의 약자로 제 이전 영상을 보시면 자세한 설명이 있습니다. 100야드에서 1인치를 뜻하는 단어입니다. 그 다음 도트 인텐서리. 요거는 이제 도트의 강도, 단계별 강도로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0, 1에서 55,000 단계에 보이기 쉬운 배경 광도에 보이기 쉬운 밝기 단계라고 이해를 하시면 돼요. 이거는 우리가 조준경을 도트 사이트를 이용해서 조준을 하게 되면 도트에 점이 있지만 바깥에 시야가 되게 밝은 곳도 있고 어두운 곳도 있잖아요. 거기에 맞춰서 밝기 단계 조절 범위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 옵티컬 시그네처. 이거는 과학적 특성인데 나이트 비전하고 이제 같이 세팅을 했을 때 도트 사이트 앞면에서 한 10m 정도 거리에서는 광학적 특성이 보이지 않는다. 이거는 무슨 말이냐면 도트 사이트라는 게 완벽하게 시차가 0이 되는 거리가 최소 거리가 있어요. 그게 예전에는 한 25m 정도였는데 지금은 10m로 상당히 많이 줄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 10m 이하에서는 눈을 움직이면 도트 사이트가 표적 위에 가만히 있지 않고 약간씩 움직이는 상황이 발생되는데 10m 같은 경우 그 범위가 오차 범위가 사실 아주 가까운 10m 근거리에서는 표적을 제압하는 데는 지장이 없을 정도로 이해를 하시면 되고 그 이상부터는 이런 광학적 특성이 없어진다는 뜻입니다. 도트 칼라는 655 파장대고요. 이 파장대는 일반적으로 붉은색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나이트 비전과 호환되는 것은 가능하다. 나이트 비전을 뒤에 달았을 때 밝기 단계를 나이트 비전으로 볼 수 있는 단계를 조절이 가능하냐 그런 뜻입니다. 요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예전에 90년대 미군이 사용하던 그런 운영 방법이 지금 우리 군이 그대로 사용하겠다는 건데 도트 사이트 뒤에 야간 투시경을 부착을 해서 조준을 하겠다. 근데 사실 이거는 직접 사용을 해보니까 잘못된 방법이라서 지금은 사용되지 않는 방법이죠. 그럼 어쨌든 나이트 비전을 이용해서 조준은 할 수도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접합성은 가져야 된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광학 코팅은 지금 모든 표면에 모든 레이어에 무반사 코팅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클리어 아퍼처 이거는 이제 깨끗하게 볼 수 있는 시야 사이즈가 18mm라는 뜻입니다. 실제 렌즈 지름은 더 크지만 이제 렌즈를 감싸는 외부 하우징이 있겠죠. 그 부분이 이제 제외하고 실제로 볼 수 있는 깨끗한 시야 부분은 18mm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안점거리는 무제한이고요. 모든 도트 사이트는 안점거리는 무제한이어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파워 소스. 자, 여기 사용하는 배터리는 AAA 배터리를 사용을 하는데 요 규격은 알카라인은 LR03 그리고 리튬은 F803이라는 규격을 사용하는데 요게 모두 같은 사이즈입니다. 같은 사이즈에 같은 전압을 가지고 있고 2.5V
용량은 아무래도 알카라인보다 리튬이 좀 더 많고, 그리고 자체 방전 기간이 리튬이 대략적으로 한 10년 정도 되기 때문에 좀 더 오래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일단 배터리 수명, 이 부분이 사실 관건이죠. 에임포인트는 7단계에서 연속 사용 시 약 5년 5만 시간을 보장을 합니다. 그리고 8단계에서 1년 나이트 비전 세팅, 1에서 4단계 사이에서는 10년 이상을 사용할 수 있다. 사실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 워리어 플랫폼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데, 사실 이게 과거에는 되게 구현하기 힘들었었는데, 지금은 웬만큼 규모가 있는 업체에서는 대부분 이런 저전력 소모 LED를 사용하기 때문에 충분히 만족할 수 있는 제품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전원 특성은 밝기 단계로 보시면 되는데, 4단계의 나이트 비전 디바이스 모드, 그리고 6단계의 주간 모드, 그 중에 하나는 엑스트라 브라이트입니다. 가장 밝은 밝기인데, 이거는 뭐냐면 사막 같은 경우 아주 밝은 곳이 있어요. 그곳에서는 도트 사이트의 소모량이 많더라도, 도트 사이트의 전원 소모량이 많더라도 일단 도트가 보여야 조준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엑스트라 브라이트라고 별도로 표시를 해두었으나 마지막 밝은 단계로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 물리적 사양은 보시면 전체 길이 무게에 관한 건데, 지금 사이트 온리, 사이트만 쟀을 때 83mm, 그 다음에 뒤에 랭스 CONF라고 되어 있는 게 뭐냐면은 컨피규레이션, 그러니까 구성 제품 부품을 다 모두 결합했을 때, 지금 이 경우는 앞뒤 캡이겠죠. 캡을 장착했을 때 85mm, 그런 뜻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고요. 가로 높이, 그리고 컨피규레이션 포함했을 때 그런 사이즈를 뜻하고요. 지금 여기 보시면 높이는 보시면 조준경만은 41mm인데 지금 구성품을 포함했을 때 71mm예요. 이거는 밑에 마운트랑 그 다음에 중간 스페이서를 포함했을 때 높이겠죠. 무게는 사이트 온리인데 배터리를 포함한 무게예요. 148g. 그리고 모든 구성품을 포함했을 때 238g. 그리고 하우징 재질은 하이스트렝스 알루미늄이라고 하는데, 보통 알루미늄 6061 T6를 사용을 하죠. 7075를 사용했다라는 제품도 있는데, 타 회사 제품들 중에 물론 7075로 만들 수 있어요. 소재 가격 차이도 그렇게 크게 나지도 않고, 기계적 특성도 그렇게 크게 차이 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사실 6061 T6만 해도 이미 충분히 강성을 확보를 하는 소재이기 때문에 굳이 7075까지 사용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아노다이징이 되어 있고, Material Mount and Space Standard Configuration, High Strength 알루미늄, 마운트랑 스페이스도 마찬가지 소재다. 그리고 렌즈 커버는 열과소성 플라스틱, 검정색이고 무광 마감이 되어 있다. 그다음에 서피스 트리트먼트, 그러니까 표면 처리죠. 하드 아노다이즈드 매트, 무광 하드 아노다이징이 되어 있는 겁니다. 미국 규격에 보면 하드 아노다이징 타입 3라고 되어 있어요. 한국 내에서 보통 이런 하드 아노다이징이라고 하면 한 가지만 생각하기 쉬운데, 이것도 타입이 여러 가지로 나눠져 있어요. 국방 규격은 타입 3로 가야 됩니다. 어떤 제품은 하드 아노다이징이 되어 있는데 부딪히거나 모서리 쪽에 찍힘이 발생하면 피막이 깨지듯이 떨어져 나가지는 아노다이징이 있어요. 그거는 타입 3가 아니에요. 타입 2입니다. 타입 3는 표면 자체 강도도 강하지만 이 피막 자체가 떨어져 나가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중요한 부분, 광축이죠. 광축 높이. 광축 높이는 어디서부터 얘기를 하느냐? 피카티니 레일의 최상단면으로부터 조준경의 센터, 렌즈의 센터 부분을 높이를 측정을 하는 걸 말합니다.
지금 이 제품 경우 20mm인데 20mm는 사실 이거는 그냥 가장 기본 제일 낮은 마운트를 사용했을 때 얘기고, 마운트 하이스페이서를 사용하면 39mm 1.5인치죠. 그리고 스탠다드 스페이서를 사용했을 때는 30mm 1.2인치가 되는데, 자, 이거는 뭐냐면 워리어 플랫폼에서 지금 광축 높이에 대한 ROC가 나와 있지가 않아요. 오늘인가 내일인가 지금 입찰 공가가 난다고 하는데, 그리고 뭐 다음 주인가 사업 설명회를 한다고 합니다. 그때 광축에 대한 부분이 ROC에 분명하게 나와 있어야 된다고 저는 이해를 하는데, 이 부분을 우리가 그대로 가지고 올 수가 없는 게, 이 광축 높이는 이 제품은 미군이 사용하는 AR 계열의 M4 계열이죠. M4 계열의 플랫탑 기준으로 광축을 설계를 한 겁니다. 왜 이러냐? M4 A1이 제식 지급되었을 때 캐링 핸들을 탈거하고 플랫탑 피카티니 레일에 1.5인치 위치가 가늠자 가늠새의 정확한 가운데 높이입니다. 그래서 기준이 잡아진 거지. 우리 군이 사용하는 K1, K2는 그렇게 측정하면 광축 높이가 달라져요.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 군에 맞는 광축 높이를 군에서 제시를 해줘야 된다고 봅니다. 뭐 이전에 11K가 들어간 적이 있기 때문에 11K 기준으로 봐도 되지만 11K가 약간 좀 높은 면이 있어요. 제품이 크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을 적당하게 감안해서 기준을 정해 주셔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어드저스먼트는 뭐냐면 0점 조절이죠. 0점 조절 양으로 보시면 돼요. 100m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1m 센터 기준으로 말한 겁니다. 위쪽으로 1m, 아래쪽으로 1m, 좌로 1m, 우로 1m의 0점 조절 범위량이 있어야 실제로 제품을 장착했을 때 제품이 틀어져 있는 상태로 0점을 맞춘다거나 그런 가정을 하면 다 커버를 할 수 있는 수용 범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한 클릭당 이동량은 100m에서 10mm, 한 클릭을 돌렸을 때 얘기겠죠. 네, 요게 계산을 하면 한 클릭당 약 0.5모아라고 보시면 되는데, 지금 M-포인트 제품은 그렇게 계산을 하면 지금 100m에서 한 클릭이 10mm가 움직이니까 100m에서 전체 이동 범위가 1m, 1m는 1000mm죠. 그러면 이 제품은 편측으로 100클릭이 조절이 가능한 제품으로 보면 되는데, 제가 실제 제품을 돌려보니까 편측으로 250클릭까지 돌아갑니다. 사실은 범위가 어마어마한데 재원상 100mm만 1m만 움직여도 충분히 그 범위를 커버를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뭐 이게 그 설명이 잘못됐는지는 모르겠는데, 이제 이 부분을 제대로 군에서 설명을 하지 못해서 정확하게 어느 정도 범위를 가져야 되는지, 한 클릭당 이동량 얼마야 되는지에 대한 자체 기준이 없기 때문에 업체한테 이 부분을 증명하라고 요구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군에서 정확하게 ROC 상에서 정해주시면 됩니다. 한쪽 방향으로 총 이동량과 한 클릭당 이동량, 이 두 가지만 정해주시면 업체는 거기에 맞춰서 제품을 설계를 해서 제작을 하면 되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환경사양을 보시면 환경시험 조건이죠. 지금 기준이 밀스탠다드 810G 기준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첫 번째는 작동온도, 그리고 이거는 보관온도, 세 번째는 열충격 시험인데, 열충격 시험은 영하 45도에서 영상 71도 사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온도가 변하는 시간이 5분 이내예요. 5분 이내에 71도에서 30분 이상 보관하던 제품을 5분 이내에 영하 45도의 온도 챔버에 집어넣거나 아니면 온도가 변화했을 때 제품에 이상이 없는지를 나타내는 열충격 시험 조건입니다. 그리고 습도는 사실 환경시험 중에 가장 시험 기간이 긴데, 이건 대략 한 2주 정도 소요가 돼요. 온도 챔버에서 이제 프로그램 설정을 해서 그
그 프로그램에 따라서 습도를 줬다가 가열을 했다가 냉각을 했다가 뭐 그런 사이클이 있어요. 그거에 따라서 하는데 그것도 만족한다 그런 뜻입니다. 자, 그리고 방수는 지금 이 제품 같은 경우는 45m까지 방수가 돼요. 어마어마하죠. 이런 기준이 있는 이유가 뭐냐면 사실 실제로 잠수를 하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그 물속에서는 압력을 받겠지만 이게 할로 점프, 고공 점프를 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 기압차 때문에 제품이 터져 나가는 경우가 있어요. 외부 기압이 낮기 때문에. 내부에는 질소가 충전되어 있지만 그런 기압차 때문에 제품이 버텨야 되는 조건이 보통 기준이 한 20m 정도 됩니다. 그래서 올리프를 보면은 20m 기준으로 되어 있지만 M포인트 제품은 45m까지 가능하다. 대단한 겁니다. 이 정도 수준에서는. 그리고 충격시험 조건, 지금 월요 플랫폼도 충격시험 조건이 나와 있는데 500G로만 나와 있어요. 어떻게 테스트를 해야 되는지가 없는데, 지금 여기 조건을 보시면 시간이 나와 있죠. 시간이 나와 있고 충격 횟수 X축으로 가장 큰 500G 0.7에서 1.1ms 총 3번 충격을 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런 조건들이 월요 플랫폼에서 정확하게 ROC에 지정을 해줘야 된다고 봅니다. 단순히 그냥 820G를 참조를 해서 그 규격에 맞춰라 라고 하면 업체에서는 정확하게 맞추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 충격 시험 같은 경우는 그 시험 조건에 지금 이런 조건들이 정확하게 안 나와 있어요. X축으로 어떻게 가해야 된다, Y축으로 어떻게 가해야 된다, 그런 시험 조건 방법에 대해서만 나와 있거든요. 자, 그리고 진동시험도 마찬가지입니다. 진동시험기에서 프로그램 설정을 해서 그에 맞춰 테스트를 하는데, 진동시험은 딴 게 아니고 제품을 운반할 때 화물차에 싣고 이동하는 동선에서 뭐 안 좋은 길도 갔다가 좋은 길도 갔다가 뭐 그런 진동 요건에 맞춰서 시험하는 겁니다. 그리고 내화학성은 말 그대로 내화학성이죠. 어떤 이제 지금 보면 총기 클리너, 그리고 뭐 윤활유, 연료 등에 대해서 그리고 인스펙트 리퍼먼트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뭐 벌레 방지약 뭐 그런 방충제, 그런 거에 대한 내화학성을 견뎌야 된다 라는 거죠. 당연히 M포인트 제품은 그걸 다 만족한다는 뜻입니다. 자, 그리고 기계적 인터페이스, 이 제품은 LRP 마운트와 39mm 스페이서가 포함되어 있다, 그런 뜻입니다. 자, 오늘의 핵심은 다른 게 아닙니다. 지금 이 도트 인텐서리, 그리고 투모아, 그리고 제일 중요한 0점 조절 범위, 총량, 단계, 한 클릭당 이동량, 그 다음에 충격시험 조건, 이런 거에 대해서만 확실히 알게 되면 이 제품이 어느 정도의 강성을 가지고 있고, 어느 정도의 내충격성을 가지고 있고, 어느 정도의 방수가 되고, 방수랑 충격이랑 사실 같이 간다고 보시면 돼요. 방수가 잘 되면 충격도 잘 받아들이고. 자, 그런 조건들이 지금 에임포인트라는 회사에서 만든 사양서를 보면 충분히 이 제품에 대해서 잘 알 수 있는 이해력을 갖출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 이걸 기준으로 봤을 때 아무래도 미군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회사의 제품들이다 보니까 이 제품을 기준으로 봤을 때 타 회사 제품들이 어느 정도 성능을 가지고 있느냐, 뭐 무게나 크기 이런 건 사실 중요한 부분이 아니에요. 소재 같은 경우도 지금 하이 스트렝스 알루미늄이라고 돼 있지, 옛날 과거 사양서들 보면 뭐 알루미늄 606 T6 이렇게 지정돼 있었는데, 이 부분도 좀 합금이 좀 더 개량되는 부분도 있고 열 처리도 좀 달라지는 부분도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 부분을 자세하게 드러내 놓지는 않죠. 근데 ROC 상에서는 지정을 해줘야 되는 사항도 있습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재원을 보는 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많은 분들이 다양한 제품들을 좀 더 현명하게 더 잘 알고 같은 성능을 가지고 있다면 더 낮은 가격대의 제품도 충분히 사용성은 있다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땡큐.